자, 오늘 코스닥 지수를 이제 보면은, 굉장히 역대 최악의 시장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코스닥과 코스피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라인을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쵸? 이 라인을 이탈해버리니까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고, 코스닥도 제가 분명히 이 구간을 이탈하고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쵸? 박살 난다고 했죠. 박살.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고 엄청난 역대 최악의 시장을 보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실수를 안 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코스닥 지수 이제 차트를 보면 이때가 마지막 지지선이었어요. 지지선이 깨지면서 밀렸죠. 그렇죠? 밀리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터치하고 꼬리를 말고 올라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왔어요. 볼까요? 여기 구간이잖아요. 보면 앞에를 봐야 돼요. 항상 이제 선을 그으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게 어디 수준까지 왔냐면 쌍바닥의 수준까지 되는 겁니다. 쌍바닥의 수준까지. 그럼 이것도 쌍바닥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될 거는 731포인트 731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되고요. 제가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온다는 게 833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거의 100포인트 차이 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코스닥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번 주도 이번 주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겁니다. 다행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갖춰져 가고 있긴 한데 새벽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뉴스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죠. 그쵸? 도대체 사이드카는 뭐고 서킷 브레이커는 뭐냐? 이게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릴 거예요. 사이드카는 뭐냐면 선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서 1분, 딱 1분 동안 지속이 되면 바로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장중에 이렇게 걸렸죠. 장중에 11시에 걸렸어요. 11시에. 그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이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프로그램 매매예요.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고 매매가 또 이제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5분만 정지가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번만 발동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 매매 종료 40분 전부터는 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3시 반이잖아요. 그쵸? 3시 30분. 그러니까 2시 50분까지는 이제 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요. 이거 기억하세요. 좀 이따가 설명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역대 발동됐던 게 언제냐면 1998년 IMF 위기 때,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리고 2011년 그리스 디폴트 상태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식하신 분들이. 왜냐면 또 이때 주식을 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잘 모르실 건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요때 한번 역대 발동이 한번 됐죠. 그러고 나서 바이오 관련주 뜨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이제 엄청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그래서 사이드카다. 쉽죠? 선물 가격이에요. 선물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요거예요, 요거. 1분 이상 지속될 때, 1분 이상.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효력 5분간 정지. 그러니까 선물 가격의, 우리가 이제 선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겠지만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선물 시장은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시장이 우리 주식시장 때도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만약에 5%가 빠져버린다? 그럼 주식시장 내에서 우리가 아는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죄송해요. 여기를 보면 오늘의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볼 수 있어요. 매매 추이. 8월 1일부터 엄청 팔았죠. 그렇죠? 엄청 팔았습니다. 미친 듯이 팔았어요. 사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멈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 프로그램 매매가 엄청 많아질수록 시장에서 받는 타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올랐죠. 엄청 떨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가 이게 이제 좀 약간 타격이 크죠. 왜냐면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1회잖아요. 그쵸? 서킷 브레이커는 이 사이드카보다 위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드카보다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남자니까 좀 더 실명 여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군대를 가면 진돗개 발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돗개 발령이라 했는데 1호, 2호, 3호 뭐 엄청 이런 발령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1단계는 좀 양호, 2단계는 약함, 3. 그리고 또 코로나로 비유하면 코로나 때 뭐 심각, 그리고 뭐 안심각, 그리고 뭐 지금은 괜찮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주식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매매 거리를 중단시키는 제도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 갑작스런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그리고 급등을 했을 때인데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급락을 했을 때 투자자들이 패닉이 옵니다. 그 패닉으로 인해서 투매가 나오겠죠. 왜? 엄청 떨어지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기 때문에 뭐 대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보고 있어야죠 뭐. 근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다 파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폭락 상태가 1분간 지속이 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됩니다. 그럼 이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다는, 자 봐요. 10% 이상이에요. 10% 이상. 이게 멈춘다는 거죠. 멈춘다. 매매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거래가 아예 다 멈췄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그죠? 둘 다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주가 제한폭이 최대 30%, 최하가 30%예요. 그죠? 상한가가 30%, 하한가가 30%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전일에 비해서 8% 하락하면 1단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전일 비해 15% 이상 하락을 하게 되거나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또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3단계는 전일 비해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또 추가가 하락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건 뭐예요? 8% 하락을 했을 때 1단계 걸렸어. 근데 1% 이상 또 추가한 거 9%가 되면 그쵸?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9%가 됐어. 9%가 됐는데 9%에서 또 1%가 빠졌어. 10%에. 오늘 10% 돼서 3단계가 다 된 겁니다. 이게 글로 풀어놓으니까 되게 어려운데 설명하니까 되게 편하죠. 그래서 말로 해야 돼. 그래서
8% 하락을 하거나 15% 이상 하거나 20% 하거나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0% 가까이 떨어지면 그냥 정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그리고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죠. 그쵸? 근데 서킷 브레이커가 이거구나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좀 더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를 알았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발동한 이제 연도를 찾아보면 2000년도 4월 17일 미국 닷컴 버블 때 거의 비슷하죠 사이드카랑.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걸리고 난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기 때문에 사이드카가 좀 더 1차원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 1차 방어선이 뚫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오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면 아예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00년 9월 18일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하면서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 악재가 터지면서 이때 한번 터지고 2001년 9월 12일 이건 알죠? 9.11 테러 터지고 난 다음 날에 코스피 지수가 개폭락을 합니다. 폭락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2006년 1월 23일 날 첫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됩니다. 2008년에 10월 23일 그리고 10월 24일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당시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역대 하락폭을 좀 보면은 8월 5일이죠. 오늘 종가 대비 마이너스 8%. 2008년. 역대급 수준이에요. 이따가 비교를 하면. 지금까지 없다가, 그죠? 최근 들어, 언제죠? 이때도 3% 정도 빠지긴 했는데, 좀 짜증나지만, 이때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역대급이죠. 2008년. 그죠? 2008년 보이시죠? 그죠? 역대급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하락률도 마찬가지죠. 역대급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잖아요. 큼직큼직한데 이번 사태는 이런 큰 사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태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럼 도대체 왜 떨어진 거냐? 그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우리가 뭘 느꼈냐면 이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차피 다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미 경제가 침체됐고요. 그리고 AI 거품론의 압박, 그리고 중동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 3차 세계대전까지 간다 막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랑 러시아가 또 같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 중동이. 서로 우방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큰 게 요건데 솔직히 요거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이라고 보는데 N 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최근에 일본 엔화 굉장히 N 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게 뭐예요? 그쵸? 제주도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일본 갑니다. 왜 가요? 일본 가격이 싸니까. 그쵸? 우리 원화가 일본보다 세니까. 그죠? 싸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N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싸서 이 N 캐리가 뭐냐면 다른 국가 기축통화에 싼 가격으로 사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이게 투자 회수를 할 때 이게 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N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N이 내가 여기서 싸게 사서 여기서 고금리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N이 갑자기 고공승진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매도를 하고 전체적인 자금을 다 빼버리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환율 시장이나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 타격이 돼버리는 거죠.
요것도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어요. 저도 추적하고 뭐 지켜봤는데 없지 않은 얘기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닷컴 버블 사태라든지 코로나 사태처럼 정말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요겁니다. 요게 엄청 터졌어요. 신용으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만큼이 물려있다가 계속 냈던 거예요. 지수가 좋아지겠지. 하반기는 더 좋아질 거야. 금리 인하가 되니까 더 좋아지겠지 했다가 신용으로 쓴 사람들이죠. 빚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빚으로. 진짜 오늘 한강 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진짜. 걱정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꿀벌들한테 얘기하지만 신용 쓰지 말라고 하죠. 신용 쓰면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진짜. 지금 같은 시장에 신용 들어간다? 괜찮죠. 왜? 완전 저점이잖아요. 지수 자체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버틸 힘이 생겨요. 왜? 어쨌든 버티면 오르니까. 근데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신용을 쓴다?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진짜 박살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신용 물량 반대 매매가 오늘 엄청 나왔어요. 엄청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도 하나의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도 있고 일반 투매도 나오고 거기에 코스피 지수랑 지수 다 밀리고 전체 종목 다 빠지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완전 개박살 났죠, 진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왔다. 이 매매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또 타격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또 한번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다 할 굉장한 충격은 아니라는 거죠. 충격은 아닌데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빅스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빅스가 뭐냐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징된 S&P 500 지수 옵션에 약 30일간의 변동성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빅스 큰 이 변동성 지수거든요. 이 변동성 지수가 뭐냐면 이게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 이 내용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 네이버 치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공포지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포지수. 공포지수가 뭐냐? 이게 VIX라고 하는 건데 이 빅스 값이 30 이상이면 매수의 기회입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빅스 값이 20 이하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겁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빅스 값이 20에서 30이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 안에서 횡보를 친다는 얘기했죠. 요거 3개만 기억을 하면 돼요. 내가 들고 있는데 종목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빅스 값이 30 이상 올라가고 있다. 그럼 빨리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빅스 값이 20 이하야. 그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슬슬 매도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고 또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지수들은요. 보조지표입니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세. 추론인 겁니다. 추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느 구간에서 잡고 어느 시점에서 팔고를 정할 때 여러분들께서 정할 수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주식을 할 때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지수 중에 하나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S&P 500과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 빅스의 차트 비교인데요. 이게 보면은 2008년도, 그리고 1998년도 그때죠. 이제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봐봐요. 엄청 높죠. 그쵸? 근데 S&P 500이 어때요? 하락이죠. 그쵸? 얘네가 상반되게 간단 말이에요. 공포지수가 높을수록 시장은 하락을 하고, 공포지수가 낮을수록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보이시죠? 최근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 30포인트까지. 자,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맞나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시장이 상승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균이죠. 평균적으로 S&P 500이랑 이 빅스의 차트가 상반되게 가는구나, 서로 반대로 가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쵸? 요거는 사이트가 여기에요. 여기. 이제 나중에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구글에다가 프레드라고 치시면 돼요. 프레드라고 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거 여기 사이트 있거든요. 제가 요거 사이트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방준비은행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저거는 경제지표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및 환율, 국내 총생산, 뭐 여러 가지 금리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한번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저는 항상 초보자를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빅스 지수예요. 빅스. 그죠? 빅스 지수가 무려 65.73. 엄청나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다가 현재 35.91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겠어요? 빅스죠? 빅스를 받고 S&P 500.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봉이에요. 일봉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30분봉으로 볼까요? 그쵸? 빠졌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빠졌다가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은 이제 미국 S&P 500이 있으면 요거를 빅스가 공포지수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V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20 미만일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요. 20 이상 올랐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면서 좀 투매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기 좀 쉽게 설명을 드렸고, 이거 아까 그 차트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차트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나면 이거를 기억할 수 있겠죠? 그쵸? 내가 빅스 값이 오를 때랑 빅스 값이 내릴 때랑 이게 중간 값이구나, 이게 횡보장이구나 라는 걸 이제 지수를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하나쯤 정도는 사이드카 위에 올려드렸던 내용들 다 기억 못해도 요거 오늘 하나 정도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걸 겪었으니까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하고 내가 좀 더 현금을 보유하고 좀 더 지수를 파악하고 내가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이거 정도 오늘 하나는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늦게 찍으면서 지금 새벽 증시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현재 이제 5% 하락 시작했는데 좀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좀 밀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안정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초반에 62포인트, 69포인트, 63포인트, 65포인트, 65포인트까지 갔다가 어쨌든 37포인트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그나마 변동성이 조금 좀 줄어들었다. 그나마 그게 좀 다행이고 지금 전체 시장을 보면은 현재 S&P 500 3%, 나스닥 3%, 그리고 다우산업 2% 정도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안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회복을 오히려 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란이 처벌을 원하지만 전면전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고요. 이거 블룸버그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일부 참을성 없는 이스라엘인들은 이란의 약속된 보복을 미리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억제력을 좀 회복해야 되긴 하지만 좀 광범위한 전쟁을 좀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좀 회의적으로 좀 또 나오고 있어요. 좀 이런 뉴스들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가 약한 나란 걸 뭐 어떡합니까? 그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뭐 금융당국에서 이제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전 그래요.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더 펼쳐서 이런 반대 매매가 나오기 전에 막으면 좋잖아요. 근데 맨날 항상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참 저는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반대 매매 좀 안 당할 수 있게끔 좀 이런 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이런 거라도 좀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좀 바랄게요. 제가 자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지금 이런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왔거든요. K조선 또 일냈네. 이제 제가 조선업 쪽 그리고 해운업 이쪽 제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올랐고요. 그리고 현재 신고가 계속 달성 중인데 이제 그거 제가 추적하면서 또 이거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지금 매매 기회가 또 있으니까 요 조선업 장난 아니죠. 그죠?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 중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챙겨 드릴 테니까 아마 하반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하반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제가 하반기에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토탈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 자신만의 매매법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지수 정도는 좀 알고 가자. 해체 종목. 항상 이거는 우리 꿀벌들한테 설명드린 거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떨어질 때 오르는 종목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의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스윙 종목 기준은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좀 나눠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제가 하반기에 보고 있는 게 이제 조선업, 그다음 화장품,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배터리주들 있죠. 그건 이제 하반기 완전 끝물.
내년 보는 거죠, 내년. 솔직히 내년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적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때 제일 먼저 급등이 나오는 건 실적주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실적이 좋은 거는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죠?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거. 미리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어차피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때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르느냐, 제가 딱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있지만, 그쵸? 여기에 추가된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쵸? 그쵸?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이 정도겠죠? 그쵸? 근데 제가 딱 요거 5개만 최근에도 안내를 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뭡니까? 유가 관련주죠. 그쵸? 유가 쪽이죠. 뭐예요? 품절주입니다. 그죠? 요거 뭐예요? 금 관련주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전자산. 제가 금투자 계속 얘기했죠. 관련해서 한번 이거 튀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가 뭐예요? 유가는 뭐겠어요? 유가가 오르면 지수가 하락합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제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만 보세요. 이거 제일 기초적인 부분인데, 경기가 오를 때, 경기가 하락할 때, 금리가 오를 때,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일 때, 그리고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유가가 상승할 때, 그리고 유가가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유가가 오릅니다. 그쵸? 그 얘기 뭐야? 뭐겠어요? 그쵸? 이 3개 종목은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수를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고 볼게요. 이때가 언제예요? 18년도, 20년도 막 전쟁 났을 때가 2020년도란 말이에요. 그쵸? 이때 또 코로나 때도 있었고, 그죠? 19년도 이때 하락장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또 우리가 가봅시다. 자, 2021년도 크게 한번 볼게요. 체크를 해놨는데, 오를 때 캔들을 보세요. 오를 때 캔들. 하락장이죠. 그쵸? 하락장일 때 오르는 경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전쟁 여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지 종목들을 발굴하면서 느낀 건데, 홍구석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똑같죠? 똑같이 올랐어요. 이 기간에.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 해지 종목들에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양지사. 양지사는 꼬리 많은 거 보이시죠? 꼬리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하락장일 때마다 주구장창 올라요. 주구장창. 그리고 에컴텍도 보시면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고 제가 공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시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제가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때만 해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 제가 라이브 때도 이때 얘기해줬죠. 금투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금투자에 대한 걸 이 엘금텍 딱 요 종목 하나 집어줬어요. 그리고 양지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구간이죠. 그죠? 이 구간 때부터
튀어오를 거니까 한 번쯤 잡아놔라. 얼마 안 걸렸어요. 왜냐면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럼 흥구석에 볼까요? 그쵸? 이때 들어가고 이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을 또 안내를 해드렸죠. 다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지수 기원해 보고요. 이걸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 진짜 그때는 난리 납니다. 난리 난다. 전체 시장이 또 충격을 엄청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또 본다면 그때가 되면 또 저점 7월 24일 날 해드린 겁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이때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다시 지지선을 좀 뚫어주려고 하는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주식할 때 손실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사기가 좋죠. 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 방향성을 또 잡을 수 있는 선을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10포인트 뚫어주는지 보면서 매수를 해도, 그쵸? 제가 이 구간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다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흥구석유. 다음 한국석유. 730. 한국석유 마찬가지죠? 반등 오늘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되죠. 한국석유 마찬가지. 그래서 요건 요때 이제 드리고 나서 좀 많이 변동하다가 반등 지지하고 있죠. 반등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지선 잘 보시고 대응하세요. 그쵸? 목표가를 다 잡아줬죠. 그죠? 제가 상한가 가는 특징이 있다. 대성에너지 7월 18일이에요. 버텨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좀 버텨보시고 좀 잘 들고 가시면 또 회복할 수 있으니까. 아직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한번 튀어나올 텐데, 그쵸? 시장이 안 좋은데 튀어오른다고 하죠. 시장이 안 좋을 때 튀어오르는 종목이에요. 그쵸? 하락장일 때 오르는 종목 흥구석유. 그쵸? 이제 이것도 3일 전에 또 8월 2일날 8월 1일날 찍은 거죠. 손가락 짧은 거 가잖아. 자, 봐요. 이거는 뭐다? 스펙 가요 안 가요? 가잖아. 손가락 짧을 때 가죠. 하락장일 때 자,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쵸? 구간에서 버텨라 버텨라. 1000번 나올 거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해치 종목들. 지수 안 좋을 때 한 번씩 급등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팩트 체크는 다 해드렸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짧게 먹고 끝내는 거예요. 먹고 반등 나오면 팔고, 또 들어갔다가 반등 나오면 팔고, 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길게 스윙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표가 설정해 놓고 반등 나오면 바로 팔고, 또 기다렸다가 쭉 내려와서 여기 구간 또 왔을 때 시장이 또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끝에 사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살 필요가 없겠죠. 시장 지수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 이 포인트 맥점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또 내려올 때 또 사면 되겠죠. 이제는 놓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도 살 수 있게끔 제가 여기서 제가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그쵸? 오늘 시초가도 제가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랩조스, 양지사, 한일사료. 그죠? 자, 볼까요? 한일사료. 몇 프로 나왔어요? 이거, 아이고. 그죠? 이거 3% 나왔어요. 그죠? 3% 나왔고. 이것도 3%가 나왔죠. 5%까지 나왔죠. 대성에너지 미쳤죠. 이거는 거의 17%, 16%까지 나왔고, 랩지노믹스 그쵸? 6%까지 7% 나왔죠. 그죠? 양지사 7% 가까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하락장인데도 완전 바닥인 장이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알테오진 주주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주주분들, 우리 주주분들은 혼자 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돈 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텔레그램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초가도 드리는데 시초가는 항상 3% 기억을 해주시고요. 텔레그램은 무료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하락장 너무 힘들게 혼자 버티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위로도 받으시고 시장 흐름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향성밖에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자, 팔 거 다 파세요, 살 거 다 사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도 조금 더 여러 개 드리는 거고 좀 구독자가 또 넘쳐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거의 이제 5,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5,000명이 한 종목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힌트와 분석 내용을 드리는 거지 사라 팔라 이것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힌트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수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 그런 거 복귀 다 하시면서 그때 현금 보유를 좀 하라고 했던 거구나. 이때 좀 사라고 했던 거구나. 이때 팔라고 했던 거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